예, 반갑습니다. 이거다 피싱TV입니다. 예, 옥내림 시리즈 오늘은 네 번째 시간, 낚싯대와 낚싯줄의 연결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내림 낚시뿐만 아니라 모든 민물의 민장대 낚시, 그리고 바다의 민장대 낚시는요, 채비의 시작은 낚싯대와 낚싯줄의 연결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 낚싯대와 낚싯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원줄에는 어떻게 연결을 하느냐? 첫 번째, 낚싯대에다가 도래를 꽂아버리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원줄을 매듭을 줘서 연결하는 방법. 또 낚싯대에다가 이러한 초리대 실이라 그러죠. 초리대 실에다가 여기다 또 도래를 묶습니다. 도래를 묶어서 다시 낚싯줄로 연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대부분은 낚싯대에다가 초리대 실을 넣고요, 원줄에 직결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가장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이 초리대 실에다가 원줄을 연결하는 방법 중에서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원줄을 초리대 실에 삽입해서 거기서 매듭을 주면서 상당히 강도를 높이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초리대 실에 고리를 만들어서 도래의 고리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제 또 원줄을 연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은 분명히 강도 면에서는 증가를 시키지만은 편의성이 부족해서 많은 조사님들이 아마도 이 팔자 매듭과 무매듭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요, 팔자 매듭이 좋을까 무매듭이 좋을까라는 주제로 한번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자 매듭과 무매듭, 낚시를 할 줄 아시는 분, 낚시 채비를 아시는 분들은 이제 모두 이제 알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만에 하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팔자 매듭이 무엇이고 무매듭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팔자 매듭은 다른 게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매듭을 한번 주는 것보다 매듭 강도를 조금 더 높인 매듭법입니다. 자, 이게 이 초리대 연결하려 그러면 하나의 원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자, 우리가 매듭 진 부분에 하나의 원을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이 원을 한 번만 이렇게 꼬아줍니다. 꼬아주고 이걸 안으로 넣어주면은 이것이 팔자가 되죠. 여기 보시면 팔자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팔자라고 해서 이게 팔자 매듭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그시 당겨주면 하나의 고리가 만들어지는데, 이 고리를 초리대 실로 연결하는 방법은요, 우리가 핸드폰 하면은 액세서리 연결하듯이 넣어가지고 올가미를 쥐는 방법이 이거하고 똑같죠. 일명 나비 매듭법하고 똑같죠. 그래서 나비 모양을 접어서 초리대 실 안에 놓고 이렇게 쭉 당겨 주시면은 당기면 당길수록 조여지는 그러한 팔자 매듭법이 완성이 됩니다. 팔자 매듭법과 그 다음 봐야 될 것이 무매듭법인데요. 무매듭법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무매듭법도 하나의 원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자, 원을 만들기 위해서 어느 정도 벌려 주시고요. 이거를 갖다가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감으시고요. 밑에 긴 줄을 잡고요. 지그시 이래 당겨 주시면은 하나의 원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긴 줄을 이래 잡고 쭉 당겨 주시면 당기면 당길수록 좋아지는 무매듭법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짧은 줄을 잡고 이래 밀면 풀리는데요, 긴 줄은 당기면 당길수록 좋아지고 짧은 줄면은 당기면 당길수록 풀어지는 이러한 무매듭법이 완성이 됩니다. 낚싯대에도 밑에 매듭을 하나 주시고요, 그냥 당기면 당길수록 매듭에 걸려서
낚시가 가능한 이러한 무매듭법이 완성이 되는데, 이거는 팔자 매듭과 무매듭을 선택하는 기준은요, 강도와 풀림의 대결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 강도와 풀림의 대결. 강도는 확실히 이 무매듭이 뛰어납니다. 왜냐하면은 이 무매듭은 매듭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요, 강도가 뛰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무매듭을 이게 풀고요, 매듭을 풀고 이걸 갖다가 이 매듭난 부분을 쭉 당겨 보시면은, 자, 매듭이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매듭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 강도면에서는 확실히 매듭이 들어간 팔자 매듭보다는 확실히 뛰어나지만은, 막상 실전에서 낚시를 해보면은 풀릴 가능성이 존재를 합니다. 챔질을 하는데 뭔가 허전하다, 낚시 원줄이 초리대에 묶은 무매듭이 완전 풀려버리는 그러한 황당한 경험을 한 번씩 가지게 만드는데요, 이는 원줄이 굵거나 뻣뻣할수록, 그러니까 일반 모노줄보다 카본줄, 뭐 한 3호, 4호 이래 넘어갈수록 풀릴 가능성은 좀 더 증가되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팔자 매듭은요, 제가 지금까지 낚시하면서 입질 보고 챔질 해가지고 이 팔자 매듭의 이 매듭 부분이 터진 기억은 없습니다. 하지만 대를 탁 차고 나갈 때 한 번 이제 이 매듭 부분이 터진 적이 있는데요, 그때 이제 낚시한 영상이 준비되어져 있어서 짧게 한번 소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낚싯대가 많이 기울어지죠. 옆으로 쭉 가다가 앞으로 쫙 하고 차고 나갑니다. 이게 참 대단한 충격인 것 같아요. 자, 이 상황에서 이 팔자 매듭의 이 매듭 부분이 딱 하고 끊어졌는데요, 그리고 또 미끌림 걸렸을 때 이게 낚싯대를 옆으로 놓고 지그시 당기다 보면 또 이 팔자 매듭 부분이 좀 끊어진 경우도 뭐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팔자 매듭이 좋을까 무매듭이 좋을까는 정말 이제 강도와 풀림의 대결이다고 정말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풀림 기능성을 한번 고려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팔자 매듭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요, 보통 팔자,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 팔자 매듭법을 쓰시려 그러시면은 반드시 초리대 앞쪽에 이 매듭을 주셔야 됩니다. 이 매듭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팔자 매듭의 뭐 나비 고리 묶음이나 뭐 매듭법이 사용하기 불가능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팔자도 나비를 주셔 가지고 이런 식으로 낚시를 하는데요, 뭐 처음 이제 할 때는 여기가 살살살살 놀리면은 잘 풀리겠지만요, 세월이 지나고 붕어가 손맛 보고 미끌린 것을 당기고 산전수전 다 겪게 되면은요, 우선 이 초리대 매듭 부분 이거 잘 풀리지 않습니다. 사람 손으로는 절대 풀 수가 없고요, 아주 뭐 작은 핀셋 같은 걸로 요래조래 하면은 운 좋으면 풀리는 그 정도로 이게 좀 오래되면은 잘 풀리지 않고요, 낚싯대 줄 같은 경우에도 팔자 매듭 부분도 이 방법으로는 이래 요래 해가지고 살살 놀려가면서 풀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의외로 잘 되지 않습니다. 물론 처음 채비해서 얼마 지나지 않는 세월 동안에는 이 부분이 또 잘 풀릴 수도 있지만은요, 이것도 세월이 지나면 이쪽 부분 잘 풀리지 않고 낚시를 할 때 이거를 잘라내고 채비를 새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뭐 이게 바로 이 풀림 기능성인데요, 이게 초리대 실이
느끼면은 2번대, 무엇보다도 이제 2번대 갈기가 힘이 들죠. 그래서 이게 닐리안사 초리대 씨를 제거를 하고 2번대를 갈아주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요. 무매듭 같은 경우에는 아주 짧게, 이렇게 짧게 매듭을 주면은 불림이 덜 하다고 해서 제 무매듭을 하나 좀 빠르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무매듭 같은 경우에도 긴 줄을 당기면은 이론상으로는 이게 초리대 매듭에 딱 걸려서 이게 낚시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론적으로는 이쪽이 당기면 풀리고 이게 당기면은 쪼이고 이런 방식이지만은요, 얘도 산전수전 다 겪고 뭐 밑걸림 생기고 고기 뭐 수십 마리 잡아내고 하다 보면은요 꽉 압착이 됩니다. 압착이 되면은 이게 쪼이기는 되도록 쪼여졌는데 풀라 그러면 이쪽 부분 아무리 당겨도 이게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런 경우가 의외로 많이 발생합니다. 제가 제 경험뿐만 아니라 낚시점을 약 한 18,000년 정도 운영하면서요, 무매듭 하신 분들 중에서 이거 풀리지 않는 분들 의외로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저도 경험했지만은 챔질하다가 무매듭이 그냥 홈런된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뭐 내가 채비를 잘못했는가 싶기도 한 생각도 들지만은요, 내가 채비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채비를 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원인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요, 보통 이제 바닥 채비에 뭐 카본줄 3호 이상을 쓰시는 분들, 원줄이 굵거나 빳빳할 경우에 이게 풀림 현상이 더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게 풀림 기능성이 상당히 이게 떨어지죠. 이 원줄이 매듭이 이게 초리대 실에 이게 매듭이 있으면 상당히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뭐 하나를 고안을 했죠. 뭐 이거다 무매듭 보강법이라고. 이게 무매듭 된 상태에서 초리대 실을 뭐 팔자 매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식으로 하시면은요, 이게 팔자 매듭이라 생각하시면 이게 풀기가 상당히 수월합니다. 이게 풀림 기능성이라고 하는데요, 채비를 교체를 자주 하시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모노줄을 하거나 아니면 카본줄로 옮기거나 이렇게 원줄 교체를 수시로 하시는 분들은 무매듭법이나 뭐 팔자 매듭 중에서 나비 고리법 말고요, 이러한 방법을 쓰셔야지 원줄 채비 교체가 쉽습니다. 교체를 할 때 툭툭툭 치면 어느 정도 유격이 생기고 이게 딱 해서 유격이 생기고 풀림이 쉽습니다. 여기서 이 줄을 쭉 하고 당기게 되면은 하나의 무매듭 보강법이 완성이 되는데, 고기를 잡을 때 풀릴 가능성은 없지만은 밑걸림 걸렸을 때 당겨보면 한 번씩 풀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매듭이 이게 꽉 압착이 되면 이게 잘 안 풀리는 것과 같이 이거다 무매듭 보강법도 채비를 교체하려고 원줄을 풀 때 한 번씩 안 풀리는 그러한 경우도 발생이 되었습니다. 야, 그러면 팔자 매듭이 좋을까 무매듭이 좋을까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어떠한 결론을 내리는 게 좋을까? 네, 그러면 오늘 결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서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 하나의 공고사항은요, 원줄 2호 이하는 무매듭이 그대로 효과적이더라. 그런대로 효과적이다. 왜냐하면은 원줄 2호 같은 경우에는 강도가 약한데요, 팔자 매듭을 함으로 해서 그 강도를 굳이 약화시킬 필요성은 없지 않을까. 그리고 2호 이하의 원줄은요, 무매듭을 해도 그렇게 쉽게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강도도 보장되고 비교적 덜 풀리는 무매듭이 좀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5 이상은
팔자 매듭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일단은 불림 기능성이라 그러죠. 채비를 특히 옥내림했다가 바닥했다가 내림했다가 바닥했다가 이렇게 원줄 교환을 하나의 낚싯대로 원줄 교환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팔자 매듭이 상당히 유용합니다. 무매듭 같은 경우에는 짧은 목줄을 잡아당겨도 잘 풀리지 않는 경우가 의외로 좀 많이 발생합니다. 운이 좋게 그것이 풀렸다 하더라도요, 그 풀린 부분이 파마를 져가지고, 물론 파마진 것이 강도에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은요, 낚시꾼이 채비를 교체할 때 이 파마가 지면 뭔가 좀 찝찝한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채비 교체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무매듭보다 팔자 매듭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굵은 줄, 특히 카본줄을 사용하면은 풀릴 가능성이 더 높기에 무매듭을 하시든 팔자 매듭을 하시든 그 매듭의 특색을 알고 매듭을 하시는 것이 상당히 유리하겠고요. 그게 또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중에 핵심은요, 바로 이 덜 터지고 덜 파마지고 덜 매듭이 끊어지는 방법.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렸죠. 대를 차고 나가서 이것이 팔자 매듭이 끊어졌습니다. 그날 그 채비 제가 현장에서 했습니다. 현장에서 하면서 팔자 매듭을 할 때 침이나 물을 바르지 않고 그대로 이제 매듭을 했습니다. 그대로 낚시를 했는데 참 운이 없게도 대를 차고 나갈 때 맥없이 이제 팔자 매듭 부분이 터져 버렸습니다. 이게 상당히 채비할 때 기초 중에 기초고 상식 중에 상식입니다. 매듭 부분에 반드시 윤활을 해줘라. 춤을 묻히거나 물을 묻히거나 어느 정도 축축하게 해줘서 매듭을 당겨줘라. 그렇지 않으면은 열이 발생하고 그 열 발생이 매듭의 강도를 급격하게 떨어뜨릴 수도 있다 라는 것을 강조를 하면서 오늘의 영상 무매듭과 팔자 매듭이 어떤 것이 더 좋을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선택은 이제 낚시인들의 몫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2호 이하는 무매듭법, 2.5 이상은 팔자 매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금일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